올 봄은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마음이 설렐 수가 없다.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남들은 아줌마가 무슨 치장이냐고 하지만 그러나 난 아줌마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 엄마이기 때문에 더 예뻐져야 한다. 머리는? 머리? 그러고요. 아니 괜찮냐고. 헝클어진 머리도 다시 곱게 묶어주는 우리 남편 병규 씨. 내 공주병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그냥 공주님이라고 생각해준다. 안아버려가지고 뭐라고. 물 끈다. 다리를 전혀 쓸 수 없는 나는 집안이건 밖이건 남편의 도움을 받는다. 남들이 보면 고개처럼 아찔하다고 하지만 뭐 이 정도야 우리에겐 누워서 떡 먹기다. 현관 앞에 주차된 내 자가용으로 안착. 이것은 바로 내 에마 전동 휠체어다. 작년에 마련한 자가용은 나도 편하지만 남편의 수고를 덜어주니 정말 고마운 녀석이다. 물리지냐? 좀 추워질 것 같은데. 추울까 봐 담요까지. 아, 자상하다 우리 남편. 이제 우리 보물 유빈이 차례. 100일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아직까지 너무 작은 아기지만 훌쩍훌쩍 크라고 옷도 큰 걸 입혔더니 딸내미 꾸겨놓네 또 막 아빠가. 다 들어갔네. 날씨 좋지. 좋다. 눈이 너무 가려졌어. 모자 조금 위로 올려. 모르는 이들은 몸이 불편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외출을 잘 안 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건 정말 뭘 모르는 말씀. 연애할 때부터 쭉 우리는 조금 거짓말 못해서 하루에도 12번씩 문 밖을 들락날락한다. 아직 우리의 터전 전주 곳곳에는 휠체어가 다닐 만한 도로가 구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위험천만스러운 상황도 일상이다.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불편한 게 아니라 장애를 느끼죠. 이 턱으로 인해서 못 가게 되니까. 이런 일이야 항상 있는 일. 남편은 아직도 간담이 서늘하다고 하지만 이제 이 정도의 운전 솜씨는 기본이 된 베테랑 운전자가 된 것이다. 자, 1,500원씩 들었던 거, 자, 지금부터 1,000원씩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가의 전용차를 보러 나온 길. 유빈이의 친할머니께서 100일 기념 선물로 사주신다고 해서 미리 한번 보러 나온 것이다. 우선 딸내미가 편안한가부터 앉혀보고 하나하나씩 물어나간다. 하나 보죠. 다 가격이 그 정도예요? 마음에 드는 것이 몇 개 보이지만 왜 이리 아기 물건들은 비싼 걸까? 아니 아까 뭐 5개, 6개 2,000원이라고 그랬지. 사실 뭐 우리 사정이 아기 것만 비쌀까? 유빈이를 낳고 난 후 아빠가 바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빈이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 가격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게 된 우리다. 왜 마트가 그 소비 심리를 되게 막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응, 막 다른 사람들 그 카에다가 막 몽땅 싣고 오는데 저는 휠체어에다가 2개, 3개 싣고 오면은 좀 그럴 때 있어요. 마트를 돌아 도착한 동네 시장. 만두지 2,000원, 작은 건 1,000원. 작은 건 1,000원이요? 값도 저렴, 덤도 있고 깎을 수도 있는 시장이 사실 제 맛이다. 1,000원어치만 네. 아이고, 많이 컸네. 사실 유빈이 아는 체도 해주고 바로 이 맛에 시장을 온다. 유빈이 보고 컸다는 소리, 이뻐졌다는 소리가 난 제일 듣기 좋기 때문이다. 전화 올라왔어? 온 동네가 다 아는 우리 가족. 사실 결혼 전부터 우리 사이는 찰떡궁합이었다. 맨 처음에 저를 왜 좋아했냐고 저희 식구들이 그게 되게 궁금해돼요. 도대체 병규 씨는 너가 어디가 좋아서 그런다니? 그리 돈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 미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너를 그렇게 좋아한다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기는 나를 좋아했어? 그랬더니 제 손이 예뻤대요. 저는 제 손이 제일 컴플렉스고 제일 싫고 그런데 제 손이 이뻐가지고 맨날 제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 안 잡아줘요. 이렇게 가면서도 잘 안 잡아줘요.
사랑이 식었나? 사랑을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주면 사랑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한 번씩 게 종종 그래요. 손 잡고 가야지.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확인하는 우리의 사랑은 우연처럼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왔다. 8년 전 내 나이 25.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참가했었던 장애인 캠프. 그때 바로 나는 장애인 참가자로 남편은 봉사자로 그렇게 만났다. 처음에는 앙숙처럼 아웅다웅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함께였으며 두 손은 꼭 마주 잡은 채였다. 7년 연애 끝에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았던 연애 시절의 종지부를 찍고 그는 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 주었다. 제가 아무튼 좋아가지고 이 사람 손을 하루에도 몇 시간씩 거의 잡고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튼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는 아무튼 보고 있고 아무튼 손 잡고 있으면 즐겁고 좋았죠. 행복하고.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 눈치도 많이 보고 뭐라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죠. 많이 맞지. 그러면서도 눈치 보면서도 다 그래도 잡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애기가 이뻐가지고. 늘 등 뒤에만 주머니 속에만 감추고만 살았던 내 작은 손. 학교가 내 그 작은 손을 세상 밖으로 꺼내준 건 이 사람이었다. 내 작은 손이 왜 좋았을까?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다. 실과 바늘, 앙금과 찐빵. 뭐 이렇게들 이르던가. 그렇다면 우리는 떡과 설탕물, 바로 달콤한 호떡 사이인 것이다. 엄마 아빠가 작아서 그런가. 100일이 아니 이만치 크지 우리나라 그냥 아니 놈들 애기는 더 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가 봐. 내가 작은 거. 그리고 나도 우리 애기도 그래. 유빈이 컸다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만 오면은 한 번씩 부려보는 투정이다. 일주일에 한 번 남편이 집에 없는 날 엄마가 오시는 날이다. 그런 것이 있어요. 찬반 돼야 일들이. 엄마는 엄마의 작디 작은 딸이 이렇게 건강하고도 예쁜 딸을 낳을 줄 상상이나 하셨을까? 그렇게 가슴 졸이며 키워냈던 막내딸. 몸이 불편한 딸의 결혼도 믿을 수 없다며 그렇게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론 또 한 번 가슴 졸이셨었다. 식락 없이 결혼은 도덕 결혼을 안 시킬란다. 내가 너희 집에서도 식락을 희우면은 우리 집에서도 별 수 없이 허들 나 도덕 결혼을 안 시킬란다고. 시어머니는 또 만나는데 진짜 새로운 죄인 같은데요. 내가 만나서 밥을 먹고 내 얼굴이 화끈하고 할 말이 없어. 좀 더 넣어. 이게 참내리구만. 그래. 딸을 시집 보내면서도 죄인이 되어버린 엄마. 아니 뚜껑 닫아가지고 좀 넣게 해야지. 칠순을 넘기신 나이. 아기 돌볼 나이가 지나셨지만 그래도 당신 딸 몸 불편한 딸의 딸내미라고 이렇게 와주신 것이다. 아이고 축하. 아이고 머리를 tas세요. 유빈이 맘만 먹은 시간. 내가 유빈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아주 잘 잤네. 응, 잘 잤어. 무슨 꿈 꿨어? 응?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유빈이의 눈을 바라보며 이 순간만큼은 내 사랑과 진심을 전해주려 애쓴다. 엄마의 작은 손이 유일하게 유빈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시간. 제일 예쁘더라. 얼마나 유빈이가 내 손을 닮지 않길 기도했던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보통 아이들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부스러지고 굳어져 갔나.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 수 없어 정말 절망적이었다. 5학년 때 이렇게 자빠져갖고 그 뒤로는
연락이 왔대요.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엊그제 같은 이렇게 세월이 지났네요. 유비가 넘어졌다고 이제 하루는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욕심이 참 저는 뭐 가시는 소리 안 하고 이렇게 길렀네요. 내가 많은 딸 나갔고 내가 천하게 알면 놈이 얼마나 천하게 하냐 몰라요. 자존심이 많이 썩은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먹기 싫어? 응, 그래 먹지 말자. 응, 먹기 싫으면 먹지 말자. 그렇게 가슴 아팠던 딸이 이제 엄마가 되었다. 그거는 말하자면 내 작은 손은 아기의 우유병 하나 놓기가 힘들다. 나에겐 그 누구보다 엄마 노릇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엄마에게 받은 사랑 그대로 유빈이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유빈이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바로 이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 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어쩔 수 없이 맘보다 말이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 옆에 거부터 해야지. 가만 있어 참아. 조금만 참아. 너무 꽉 하지 마. 조금 얼렁하게 해야지. 이제 관계 참아. 떨리면 누가. 치치가 앞으로 하는 네. 거. 응? 네. 네가 운 게 거꾸로 피자니야. 아기 마음에 다가가지 못할 때면 이렇게 가슴 한번 쓸어내리고 아픈 한숨을 내뱉는다. 농담 반 진담반으로 엄마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 엄마는 좀 딸을 나누려면 잘 좀 나누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고 그랬는데 제가 애기를 가니까 정말 건강하게 낳고 싶은 바람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엄마 마음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철없이 했던 말이 얼마나 엄마를 아프게 했을까. 엄마 마음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빠 금방 오신대. 볼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 내가 외국이냐? 희한다는 게. 희하지. 분명 오는 길 숨가쁘게 달려왔을 것이 뻔하다. 화분 사면은 여기나. 남편에겐 유빈이의 울음소리와 내 한숨소리만 잡아내는 100만 불짜리 안테나가 있기 때문이다. 울지 마세요. 네. 역시 아빠 오니 울음을 딱 그치는 유빈이. 자식아 잊어버렸어? 요새 내 남편 병규 씨 눈에는 요 딸내미밖에 없다. 누가 제 자식 안 예뻐 하겠냐마는 남편의 유빈이 사랑은 참 대단하다. 미란의 손빨기 써. 아 먹었어? 정신없이 했다. 하루 종일 안고 물고 빨고 단 10분만 유빈이랑 떨어져 있어도 내 전화통에 불이 난다. 그렇지만 아기 볼 일 말고도 할 일 많은 남편. 내일 계속 아니, 연세 금방 많으신 상관없이 장모님도 댁에 모셔다 드려야 한다. 사실 장모님 댁이야 차로 15분이나 걸릴까? 운전하는 내내 남편 머릿속에는 유빈이와 내가 들어있을 것은 말 안 해도 다 안다. 10분이나 지났을까?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발소리. 남편이다. 깼는데 엄마가 때려주니까 돈 그래? 샀어. 잘했네. 전화가 와요. 저한테는 얘기 못하고 그냥 이제 유빈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옆에 있다가 제가 막 그냥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저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죠. 그럼 뻔히 뭔 내용인지는 이제 저도 알죠. 근데 제가 그냥 막 거기다 얘기고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또 둘이 또 싸워요. 둘이 또 그럼 한 번씩 또 그 때문에 울고 있는데 화낸다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튼 유빈이가 뭐 장애가 있든지 장애가 없이 상관없이 장애가 있어도 그 이제 우리가 유빈이는 이제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가 키워야 되고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나오면 그건 다 또 감사. 또 감사하고. 엄마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유빈이. 하지만 힘든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누구를 위해서 아기를 낳냐고 얘기 초기에 저도 이제 글쎄 그 말을 끊고 이제 제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기를 낳는 건가? 정말 제가 아기를 낳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 저는 생명이 소중해서 안 지운다 그랬는데 이 아기가 커가지고 설령 또 못 건강할 수도 있고 장애가 있어서 왜 엄마가 자기를 낳았냐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엄마 장애
우리 애기가 건강해가지고 그런 거 엄마 장애를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애기를 위하는 건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각하고 아마 애기가 엄마 사랑을 알 거라고 믿고 쭉쭉쭉 그런 사랑으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난 유빈이. 유빈이를 향한 엄마 아빠의 바람은 참 크기도 크다. 80까지 크세요. 170이에요. 180 너무 커요. 맨날 둘이 그거 갖고 싸워요. 80. 170. 할머니도 180까지 크라고 그랬어. 너무 할머니가 크면 안 이름도 예뻐. 할머니가 지었는데 할머니 말 들어야지. 아 너무 크면 안 예뻐. 170.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남편은 유빈이를 보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인다. 아이들을 유난히도 좋아했던 병규 씨. 남편과의 결혼은 그래서 망설여지기도 했었다. 과연 내가 병규 씨의 아이를 낳아줄 수 있을까? 내 작은 배로 우리 아기를 키워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장애와 약한 체력은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6월 15일 대학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에게 내 작은 배를 보이며 이 안에서 어떻게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느냐고 이것저것 걱정거리를 물었다. 그치만 의사 선생님은 왜 도전해보지도 않고 걱정하냐고. 사랑하는 내 아가 널 예쁘게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이 엄마는 10달 동안 널 지킬 자신도 없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작은 몸이라 아기가 커나갈 자궁도 남들보다 작았던 나. 7개월 되던 때부터 만삭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병원에서는 유빈이를 빨리 내놓자고 했지만 난 죽을 힘을 다해 10달 꼬박 유빈이를 품었다. 애 때문에 정말 억지로 막 먹었어요. 거의 먹는 걸 전투하면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37주 만에 지금 2.7kg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하루하루 얼마나 기다렸던 아기였던가. 내 새끼 유빈이. 난 유빈이가 태어난 후 세상을 향해 당당해졌다. 그건 나도 굳게 10달 아기를 지켜낸 엄마였기 때문이다. 제가 엄마 노릇 해줄 수 있는 게 뱃속에서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라면은 더 해줄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노릇 해주는 게 그건데 이게 더 답답하겠지만 아빠 옷도 버렸다. 그래도 인큐베이터 있는 것보다는 좋을 거죠. 늘 그렇듯 해가 뜨면 외출 준비. 요새는 딸내미에게 아름다운 세상 구경 시켜줄 생각에 더 들떠서 준비한다. 어떤 이들은 몸도 불편한 사람이 별걸 다 한다고 하지만 밖을 나설 때 화장은 나의 지론이다. 왜 장애가 예뻐지는 걸 막아야 하나? 나는 병규 씨의 아내고 유빈이의 엄마다. 그러니 나는 그들을 위해 당연히 나를 아끼고 가꿔야 하는 것이다. 그때도 만났거든. 다 넣었어 밥. 기저귀, 손수건, 손수건, 무료지, 무료지. 젖병, 물. 젖병, 물. 남편이 까먹을까 봐 챙겨주는 게 나의 일. 하나는 너무 많아. 몰라 있는 재미가 있다. 없어 골라요. 그런 건 벌써. 물론 남편이 챙겨주는 것에 비하면 많이 미미하지만 말이다. 벚꽃 폈나 봐. 오호. 아 벚꽃 피는데 어딨지? 아 벚꽃 구경 가야겠다. 오늘은 조금 먼 시내로 나가보기로 한 우리. 하루에 4번 오는 장애인 버스를 타기로 했다. 장애인 버스는 나와 함께 다니기 위해 늘 30분 정도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녀야 할 우리 남편에게도 고마운 교통수단이다. 됐어 너무 가지 마요. 우리같이 외출이 잦은 부부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 여기서 이따 돌을 수 있어?
여기 일단 돌을 씌우고. 내 평생 전주에서만 자라왔지만 높은 빌딩들이 위협적인 건물보다는 나지막한 건물들 사이로 봄볕을 즐길 수 있는 전주가 난 좋다. 전주 최고의 번화가. 그렇게 외출을 좋아하던 우리. 1월생 유빈이를 낳고는 진짜 날만 따뜻해지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다. 아유, 엄마는 우리 유빈이 여기 학교 보내고 싶은데. 딸내미야, 언니 오빠들 노는 거 좀 봐봐라. 니는 잠만 자냐? 뭐하고? 쟤만 저기 추리닝 안 입고 왔어. 교복 유빈이를 입고 왔어. 갖고부터 자꾸 발길이 가지더니 이제는 나갔다 하면 꼭 들러 아이들의 뜀박질이나 웃음소리를 듣고 온다. 우리 딸내미도 저렇게 잘할 거지. 선생님 여기 왔다 애들이 모르니까 다 이쁜 거 같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구경. 조로 나눠서 우리 하는구나. 부부에겐 그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야 거다. 거기 아니야. 오버한다. 네, 우리 유빈이 이 학교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유빈이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유빈이 상상만 해도 행복해진다. 서점도 들렀다. 역시 유빈이 때문이다. 검정고시 책 그렇지만 유빈이 책이 아니고 내 책을 보러 온 것. 문제지만 거의 계속 한다고.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밖에 못한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해서다. 하나 둘. 이제 정말 더 이상 놓칠 수만은 없다. 나는 장애인인데 할 수 없어 그런 게. 은연치 있어. 저도 이제 저 스스로 많이 깼다고 하는데도 그게 은연중에 있더라고요. 못한다는 게. 우리 유빈이를 위해서도 저도 제가 스스로 당당해지지 않으면 애한테도 당당해질 수 없겠더라고요. 저희 신랑이야 처음부터 이제 그런 저의 모습까지 다 사랑했지만 우리 유빈이는 그럴 수 없으니까 유빈이한테 좀 더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하루의 마무리는 꼭 유빈이의 목욕이다. 역시 아기 목욕도 남편의 차지. 제가 좋아요. 나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괜찮다. 남편의 솜씨는 이 세상 어떤 엄마보다도 좋으니까. 유빈이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는 남편의 손. 그 손은 내 손이고 바로 내 마음이다. 요즘엔 지은이 언니가 전화 안 오니까 재미없다. 그치 유빈아? 유빈이가 전화해봐. 나 아빠가 메롱 온다. 아빠가 그럼 내려. 하지만 이 시간 남편의 등을 바라볼 때면 나는 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참고 있구나. 그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요. 이 신랑을 위해서 신랑 없을 때 장 봐다가 신랑 좋아하는 거 매운 찌개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특히 아플 때 그때 해보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되는가, 나만 밥을 해야 되는가 하다 보면 막 짜증난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사랑하는 남편이고 자식이잖아요. 그 해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목욕, 맨날 받기만 하니까 받는 사랑도 지칠 때가 있거든요. 주고 싶은데 주고 싶어요. 받은 만큼 아니지만 10분의 1이라도 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아빠한테 특히.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특히 우리 남편에게 말이다. 유빈이를 낳고 아직 회복이 안 됐나. 미안하지만 아직 화장실 가는 일조차 신세를 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어머니가 밥을 해놨대. 밥 해놨대. 그들에 가끔 좀 전화 오네. 그러나 부끄러워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다. 내 장애 역시 나이며 그런 나를 사랑해야 내 남편 역시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이다. 뭐요? 게다가 이제 우리 보물까지 생기지 않았는가. 오랜만에 하지?
겁나 오랜만에 하지. 하도 오랜만이니까. 오늘은 머리에 신경을 써본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남편의 손이 서툴다. 다 놀랬는데. 잘못 걷다고 쓰면 돼. 얘. 너무 땡겼나 봐. 돈이 이거 쫙 찢어졌네. 자주 해주세요. 원래는 잘 해주는데요. 애가 생기고 나서 애한테만 신경 쓰고 저한테는 뭐 아줌마 그냥 나가지 뭘 묻고 나가냐. 야, 몇 달 만에 묻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여러모로 신경 쓰는 이유는 시댁을 가기 때문. 시댁은 정읍이라 차를 타고 가야 한다. 남편 옆좌석은 내 전용석. 남편은 나를 위해 차좌석을 소파처럼 넓혀주었다. 우리 유빈이 자리는 아직까지 내 무릎. 시댁에는 유빈이 낳고 두 번째다. 사실 첫 방문에 아이를 키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고마운 시부모님들이시다. 딸내미 오늘은 마음 편하게 가요. 잘할까 들리라고 그러나. 이제 그날은 이제 승낙 받고 오겠다고 갔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몇 시간째. 거의 하루가 지났는데요. 저는 아니 집에서 다리를 잘렸나 머리를 뽑혔나 허락받으러 가가지고 연락이 없으니까 전화도 안 받으니까 진짜 막 애가 타더라고요. 다시는 괜히 허락받으러 가고 우리 서방님 얼굴도 못 보나. 그때는 서방님이 아니었지만 아유 신랑 얼굴도 못 보나 막 했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끙끙댔대요. 집에 가서. 네 어머님이 좋다 하니까 밥이라도 할 수 있냐고 아버님이 그러셨다는데 너무 죄송해요. 지금도 시댁 가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직 마음만 있을 뿐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건네지 못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오늘은 전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묻어 갖고 와? 네, 손이랑 할머니. 들어가네. 네, 손 잘 빨아요. 많이 컸어요. 아이고. 많이 컸다. 많이 컸어. 많이 컸네. 아이고 저 사람 까꿍해지고. 아이고. 좋아하시는 표정에 내 마음이 다 흐뭇하다. 아기를 낳았지만 아직도 이 순간만큼은 어렵다. 보통 사람들도 다 어렵다는 시어른들이 아닌가. 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아들 고생하는 모습을 다 보여드리니 이때마다 가슴이 졸아든다. 많이 똘방그려졌다. 하지만 유빈이가 생기고 나선 그나마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른다. 들고 있어. 말씀 한 번 없는 무뚝뚝한 아버님이시지만 아가를 안고 저리 좋아하시는 모습이라니. 어디 한번 세워볼거나? 네. 어디 있어? 아니, 너. 아이고 대변에 잘한다. 이 맛에 시댁 맛이 난다. 그렇게 앉아도 돼. 지금 서 있어. 다리가 안 다리를 안 잡아도 선다니까요. 수도. 할머니. 이번엔 할머니 사랑 독차지다. 우리 예빈이 순다. 유빈이가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겠네. 짱짱한디? 네, 다 짱짱하다고 다 그러고. 다음 어머니 마음이 가는 곳은 남편. 고생했다 해서까지. 변기가 이렇게 말랐네. 머리 좀 잘라라. 아 그래도 내일 자를 거. 얼굴이가 계속 그네. 머리 때문에. 어디 보내키는 데 없지? 없어요. 어제 좀 잠 못 자서 그러지. 그게 네 몸 관리지 아니요. 응. 몸 관리 없어. 남편은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했다. 그런 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마누라 수발에 이제 아기까지 도맡아 키우게 됐으니 어떻게 마음이 편하실까. 집에 와서도 쉬지 않는 아들 곁에서 어머니는 종종 걸음이시다. 심장이 아기 때부터 심장이 빵꾸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감기가 자주 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애로점이 많은 아들이라 어떻게든 편안하게 건강하게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이게 저그들 이제 만났으니까 저그들 그냥 저그들 둘이 행복하게 살기만 이제
바랬는데 거기다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아기하고 세 식구인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머니는 늘 병규 씨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결혼도 한 번만에 허락하신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걸려 방 안에서 주책 없이 훌쩍거리고 말았다.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엄마 눈물 나와? 엄마 얘기가? 엄마가 얼마나 그 면했을 때야? 여기네. 어머니. 그냥 먹겠어. 사실 오늘의 시댁 방문은 먼저 시집간 시누이들이 물려준 유모차며 보행기 등을 챙기러 온 것.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딸 유빈이를 위해 새 것처럼 닦는다고 저고생이다. 이걸 지켜보시는 어머님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어머니한테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냥 저희만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엄마 마음, 부모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감사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애기 엄마가 돼서 그런지 그 엄마의 마음이 다 당신 자식에 대한 그 소중함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저하고 결혼시키시면서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냥 당신 자식 행복만을 바라시는 그 마음 그게 엄마 마음이구나 싶어가지고 찡하던데요. 어머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을까. 나도 가끔 남편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찡하다. 결혼하니까 더 안쓰럽고 저렇게 막 혼자만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조금만 도와줘도 나을 텐데 안쓰러워요. 우리 서방님 째거. 오기만 하면 한보따리다. 어느 부모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파김치하고 어제 그 꼬치 그리고 두 가지요? 까리고추 봉다리 하나 2,000원 이걸래 고놈집게 사갖고 이 꽃 마늘 아니 멜치하고 볶았어. 오늘도 유빈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가득 받고 돌아간다. 어머님 쉬세요. 아버님 저희 갈게요. 왜요? 다들 오세요 그냥. 언제쯤 감사하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서방님 밥 잘하는데. 내 남편 병규 씨. 살림에는 어떤 주부 못지않은 솜씨를 가졌다. 지금 괜찮은지 꽁치 먹을 때? 이제는 못 먹었잖아. 유빈이 갔을 때. 내 식성 하나하나 모르는 바가 없는 세심한 남편. 잘 말해야지. 잠깐만. 변함없이 내게 많은 사랑을 쏟아붓는 남편. 응? 커? 눈빛만 봐도 척척. 빨리 마. 비빔 설마. 남편의 어깨엔 너무 많은 것들이 놓여 있다. 살림은 물론 유빈이 키우는 것까지 모두 도맡아 해야 하는 현실. 그의 손은 정말 한시도 쉴 틈이 없다. 사실 남편은 어렸을 적부터 대동맥 심실부전이라는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다. 색깔 너무 많이 뺐나 보다. 판막을 쇠로 대동맥 판막을 쇠로 갈았어요. 지금 몸속에 그 쇠가 있어 심장에. 1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올해가 딱 15년째예요 지금. 유빈이야가 계획 있었죠. 올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남편. 그러나 남편은 잠시도 유빈이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좋았더라고. 걱정을 신랑이 해요.
저 같으면 본인 수술하는 게 그게 엄청 큰 수술이래요. 자기 걱정 안 하고 맨날 제 걱정하고 애기 걱정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 신랑이 아플 때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돼주니까. 그 손 깍지 껴봐봐. 깍지를 끼면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는 거래요. 이렇게 딱 끼면서. 근데 저는 이 상대방의 허물을 못 감싸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땡기면. 응, 그 얘기하면은 땡겨 그래도 안 감싸줘. 땡기면 다 감싸주잖아. 응, 저의 허물만 맨날 감싸주고 저는 그치 엄마가 그러지. 원래도 그렇지만 본인이 신랑이 결혼하기 전부터 신랑 다리는 제 다리고 제가 아프면 그 부족한 거 200% 다 채워주는데 나도 남편과 유빈이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